인문사 봅시다. 시인으로 유명한 보들레르 동그라미. 당대 주류였던 아카데미 미술에 맞서 외로운 싸움을 벌이던 프랑스 난문주의 화가 들라크루아의 지지자로 미술평론을 데뷔한다. 보들레르가 보기에 아카데미 미술은 생명력이 소진된 지 오래였다. 많은 아카데미 미술가들이 신화와 역사를 주제로 반복해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 그림들은 진부한 내용들 뿐이었다. 또한 전형적 틀에 갇힌 기계적 묘사에도 아무런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 그런 미술에서 새로운 기법으로 홀로 외롭게 싸우는 들라크루아는 보델레르가 보기에는 모든 악습에 막선 사람이었다. 들라크루아의 그림에서 보들레르가 가장 높이 섰던 것은 바로 상상력이었다. 상상력의 밑줄. 그는 들라크루아를 화가이자 시인의 전형이라고 표현했는데 시처럼 간결한 표현 밑줄,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뛰어난 예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도 보들레르는 들라크루아에게서도 아쉬운 점 밑줄, 그가 자신의 기대와 달리 역사화가로 나왔기 때문이다. 역사화가 밑줄. 보들레르는 미술가들이 과거가 아닌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보다 생생하게 그려내야 한다. 지금 살고 있는 시대 밑줄. 이게 핵심이었대. 보들레르는 예술로 담아내야 할 진정한 영웅이란 아카데미 출신들이 파리 살롱들에서 보여주는 죽은 영웅이 아니라 주변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라고 본 것이다. 똑같은 말이니까 밑줄 끌 필요 없죠. 그는 이러한 자신의 미학을 현대생활의 영웅주의라고 명명했다. 현대생활의 영웅주의 밑줄.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시대, 주변에서 사는 사람들. 서양 미술에서 현대성이라는 개념이 탄생한 순간이었다. 그러한 현대성은 단순히 시간상 동시대를 그린다는 의미만은 아니다. 보들레르는 현대성을 우연적이고 일시적인 것으로 정의하면서 우연적 밑줄, 일시적 밑줄. 화가 역시 시인의 눈으로 일시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영원한 것을 끌어낼 수 있어야 밑줄. 삶의 한순간이나 유행 같은 것들은 금방 지나가 버리는 덧없는 것이다. 하지만 보들레르는 이러한 덧없는 것들에서도 그 핵심이나 정수를 찾아낼 수 있다면 완전한 아름다움에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성에 대한 보들레르의 주장은 고전 미술의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었다. 르네상스 이래 서양 미술은 아름다움의 기원을 고대 그리스에서 찾았다. 푸생에 의해 장엄한 양식이 확립되고 푸생 동그라미, 장엄한 양식 밑줄. 아카데미 미술에 도입되면서 화가들에게 고전 공부는 필수가 되었다. 고전을 알고 이를 바탕으로 철학적 숭고함을 표현할 수 있는 화가는 비로소 예술가라 부를 수 있었다. 그래서 고전을 알고 밑줄, 철학적 숭고함 밑줄. 바로크 시대 이후 북유럽을 중심으로 일상의 다양한 순간을 그린 그림들도 많이 등장했으나 바로크 시대의 동그라미, 이러한 그림은 고전을 다룬 역사화에 비해 낮은 등급의 그림으로 분류되었다. 낮은 등급의 그림으로 분류 밑줄. 이런 분위기에서 등장한 보들레르의 현대성 개념은 생각의 틀을 깨는 혁명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현대성의 개념은 주제의 측면에서 인상주의가 이룬 혁신과도 관련된다. 보들레르는 고전 속의 위대한 이야기도 그 일이 벌어지던 당시에는 현재의 한순간에 불과했음을 주목하면서 자신들이 살아가는 순간 역시 오래도록 기억될 위대한 순간일 수도 있다고 믿었다. 이에 따라 그를 따랐던 인상주의 예술가들은 시인의 눈으로 주변에 숨겨진 영원한 아름다움을 포착하고자 했다. 거기에 밑줄, 주변에 숨겨진 영원한 아름다움을 포착. 보들레르의 평론은 새로운 미술을 추구하는 화가들에게는 등대와 같은 존재였다. 비유가 쓰였네요. 인상주의 화가인 마네도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다. 마네는 과격하리만큼 혁신적인 화가로 인식되었지만 전통을 거부하거나 무시한 것은 아니었다. 마네는 1863년 파리 살롱전에 풀밭 위의 점심을 출판했다. 이 그림은 시민계급인 부르주아들이 나들이를 즐기고 있는 일상을 담고 있는데 원근법도 맞지 않고 붓질도 거칠며 아카데미의 금욕을 지키지 못했다는 혹평을 받았다. 더구나 남자들과 함께 있는 여인의 사실적인 누드는 비도덕적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실제로 이 작품에서 강가에 목욕하는 여인은 화면 전경의 세 명의 인물과 너무 가까워 공간에 원근감이 구현되지 않는다. 원근감이 구현되지 않는다의 밑줄. 그다음 맨 위에 비도덕적, 이것도 체크 한번 해주자. 그렇지만 풀바디의 점심 식사가 전통적 소재나 기법을 완전히 무시한 것은 아니었다. 무시한 것은 아니었다의 밑줄. 마네의 그림은 16세기 화가인 티치아노 벨첼리오의 전원음악제의 누드를 현대화한 것이며 구도는 라파엘로의 파리스 심판과도 유사한 부분이 있다.
만해는 그런 바탕에서 전원음악제와 같이 상상 속의 여신을 그리는 것이 아닌 현실의 여인을 그림으로써 보들레르의 이론을 실천했다. 만해의 작품 경향은 틸레리 공원의 음악회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 그림의 왼쪽 끝에는 만해가 그려져 있는데 만해는 주변 사계를 관찰하는 플라네르로 등장한다. 당시의 플라네르는 별다른 목적 없이 도시를 걸어다니며 도시를 관찰하는 부르주아를 의미했다. 플라네르 동굴 밑줄. 부르주아들의 일상을 그린 이 그림에서 만해는 자신을 부르주아 세계의 일원이다. 동시에 부르주아 세계를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플라네르로 묘사했다. 세계의 일원 밑줄, 객관적 관찰 밑줄. 이러한 경향은 사실주의의 대표 화가인 쿠르베의 경향이 컸다. 그러나 쿠르베가 사회주의적 정치 성향을 함축하는 현실의 모습을 포착하였다면 만해는 순수 미학적 차원 밑줄, 부르주아의 근대 생활의 주체로 삼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글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카데미 미술가들은 작품을 위해 고전을 공부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그래야지만 미술가로 인정받았대요. 만해의 작품에서 보들레르의 영향을 받은 부분을 찾아볼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보들레르는 역사 속의 인물이 현대의 예술의 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왜?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맞는 말이죠. 클라크루아는 아카데미 예술과 달리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를 생생하게 그려내는 그림을 그렸다. 틀렸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 뭐였어? 들라크루아는 역사 화가로 남게 되어서 과거를 그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들레르는 뛰어난 예술가는 간결한 표현으로 본질적인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다시 시적인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죠. 왜? 왜? 아니 책에서 익숙한 이름이라서. 보들레르의 현대성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1번 아름다운 기원을 과거에 찾아내는 경험과 대립되는 것이다. 맞는 말이고요. 예술이 담아내야 할 영웅을 주변에 살아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맞고요. 삶의 우연 순간들은 지나가 버리면 과거가 되므로 붙잡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아니지. 이게 현재가 중요하다고 설명을 했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우연적이고 일시적인 것을 통해 완전한 아름다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맞다. 일상한 다양한 순간을 그린 그림의 가치가 숭고한 역사보다 낮지 않다. 그래서 좋다라는 의미니까 맞는 말이죠.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쿠르베 동그라미 오르낭의 매장이라는 작품을 살롱전에 출판했다. 자신의 고향인 오르낭의 한 장례식장의 풍경을 담은 이 그림은 화폭이 60m로 제일 컸는데 주제별로 작품의 크기와 가치가 매겨지던 당시 화단에서 주제별로 거기서 가로 열고 하단에서 여기까지 가로 닫고 거대한 그림이 역사적 주제나 위대한 인물을 다루지 않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하지만 보들레르는 쿠르베를 지지하면서도 그의 그림이 단순히 눈앞에 있는 것을 지극히 묘사하는 작품이라며 높게 평가하지는 않았다. 눈앞의 것을 충실히 모사 밑줄 이게 바로 고평가를 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한편 기스 동그라미 극장에서라는 작품을 통해 극장에 모여있는 당대 상류층의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했다. 기스는 1860년경부터 파리에 살면서 당대 풍속을 그렸는데 빠른 필체로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삶의 순간들을 포착했다. 지나가는 삶의 순간 밑줄. 기스는 정규미술 교육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고전에 대한 것 없다. 보들레르는 기스가 모델을 보고 그리는 것이 아니라 기억에 따라 그린다며 새로운 소묘 방식을 높이 핀것같다. 기억에 따라 그린다의 밑줄. 1번부터 볼까? 보들레르는 오르낭의 과거가 아닌 당대의 모습을 그려냈다는 점에서 쿠르베를 지지했겠군. 맞는 말이지. 보들레르는 오르낭의 매장의 시인의 눈으로 일상생활의 눈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포착하지 못했다고 생각했군. 그래서 그냥 충실히 모사했다. 이 포인트가 이제 그냥 이게 이제 그 똑같은 말이죠. 보들레르는 오르낭 매장과 극장에서가 당시의 풍속을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생생하게 그린 작품이다. 여기까지는 인정한다. 이런 이야기죠. 보들레르는 극장에서가 당대 상류층 사회 장엄함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당대의 관습에서 벗어나 주제의 측면에서 혁신을 이루었다고 평가했건 장엄함을 그리고 있다는 뜻이죠. 장엄함 아까 뭐였어? 고전의 특징이었지?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보들레르는 극장에서가 오르낭 매장과 달리 순간적으로 지나간 삶의 순간을 포착해서 더러운 핵심이나 정수를 찾아냈다. 그래서 높이 평가했다 라는 내용이네요. 4번 봅시다. 윗글을 고려할 때 가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는 것은 가가 뭐였어요? 딜레르 공원을 음악해 현실을 살아가고 어떤 걸 대표했고 이런 이야기죠. 많은 부르주아들의 일상은 역사적 관점 제껴야 되고요. 일상의 모습들은 진솔하게 현대성을 추구하고 있다. 맞는 말이고요. 부르주아들을 등장시킴으로써 인물을 강조해 원근감? 아니 벗어나도 된다. 상관없어요.
플라넬로서의 자신을 그려냄으로써 현대적 영웅으로서 자신을 부각하고 싶었겠다. 아니, 주변의 사람들. 도시를 관찰하는 자신의 모습을 표현함으로써 사회주의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 아니, 얘는 아까 뭐였어? 원래 사회주의 성향을 갖거나 쿠르베하고 반대되는 내용이었죠. 마네하고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A에서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부터 볼까요? 아까 1번이 소진이었던 것 같은데. 오케이. 생명력이 사용하고 사용해서 사라졌다라는 이야기죠. 1번이겠네요.